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박다현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하늘에 구름만 가끔 지나다가 낮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인데요. 비가 갑작스럽게 내릴 수 있으니 외출하실 때는 우산 꼭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로 출발했고요. 한낮에는 29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덥고 습한 한여름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쪼록 틈틈이 휴식 취해주시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방선거 일정이 어제로 마무리됐습니다. 원주시장 당선자와 연결해서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까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횡성 한우를 맛보면서 지역의 청정 자연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미식관광 프로그램이 오는 11월까지 진행됩니다. 이 소식은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리죠.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한 주간 강원도 내 문화, 체육, 행사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 가격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주 강원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02% 하락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강원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3% 하락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합니다. 대상은 국가유공자 가정 125가구입니다. 이 가정에는 소방본부 직원이 찾아가 가정용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를 설치해줍니다. 강원소방은 2017년부터 1,500여 가구에 소방시설을 보급해왔습니다. 원주시가 최근 공립어린이집 2곳을 신규 개원했습니다. 신설 어린이집은 관설동과 판부면 신축 아파트 단지에 각각 한 곳씩 들어섰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춘 놀이 교재와 교구를 갖춰놨습니다. 또 어린이집 운영은 보육 전문가에게 위탁했습니다. 원주 국공립 어린이집은 36곳으로 늘었습니다. 영월군이 농촌 유학생 가족을 위해 공공주택 7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김삿간면에 5채, 상동읍 북면에 각 1채씩입니다. 입주 대상은 농촌 유학생 가정 가운데 유학 전입 자녀 수가 많은 가정을 우선 선정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원주시를 이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됐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공약과 비전이 제시된 만큼 이제는 그것들이 실제 시정으로 어떻게 이어질지에 시민들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모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원주시의 방향은 어떻게 그려가게 될지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 원주시장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구자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당선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네, 숨가쁘게 달려오셨을 텐데요. 먼저 당선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참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선에서도 전직 시장님과 현 원주시의 부의장이시죠. 쟁쟁한 선배님들과 경선을 통했고
그 과정에서 아주 힘든 일도 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본선에서는 현직 시장과 이렇게 좀 대결하는 구도였는데 아무래도 시장이라는 직책을 4년 동안 해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사정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렇죠. 점에서 보면 아주 쉽지 않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시민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신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예, 아무래도 원주 시민들께서 이제 현 시정 교체를 요구했다. 이런 것이 표심으로 표출된 것은 시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라 하는 그런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 이제 95년 이후에 지방자치제도가 실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관선 시대와 민선 시대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 전국에 226개의 기초지방정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게 관선시장의 역할을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시민들께서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이런 행정을 펼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시장의 어떤 독단적인 판단이나 결정으로 인해서 시민들께 오히려 불편을 끼쳐드리는 그리고 시민들께 아주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는 이런 점에서 정신 차려라 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당선인께서 그리시는 원주의 청사진 모습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모습일까요? 예, 무엇보다도 원주라는 도시 이제 36만의 중소도시인데 어디가 일자리가 복지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립니다. 네. 일자리가 충분히 생겨나면 청년 그리고 여성 어르신 모두 행복한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원주 같은 경우에 청년들이 주로 수도권을 많이 이렇게 떠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가정주부죠. 경력 단절된 여성들께서 가정에 있는 이런 형편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일, 즉 이 복지, 일자리가 복지라는 이런 개념으로 저는 시정을 이런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단기 그리고 중기, 장기 과제로 이거를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핵심 공약인 첨단 도시, 기업 도시를 중심으로 소원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제2의 판교를 만들겠다는 이런 것은 좀 장기적인 과제로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뿐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시장 반드시 제가 해야 될 일 같습니다. 네, 다양한 일자리를 가장 먼저 떠올려 주셨는데요. 그럼 원주 지역에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요. 취임 이후 본격적인 시정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어떤 부분에 주력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저는 일단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의 소비 패턴이 좀 바뀐 것도 있지만 중앙시장, 자유시장, 도레미시장 등등 이 원도심 일대가 공동화돼 나가는 현상은 지금 시민들께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과거에는 점포 세도 비싸고 잘 얻지도 못하는 그런 원일로 주변이라든지 이쪽에도 지금 공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를 제가 고민을 해왔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옛 원주역 일대를 원주역을 강원도 대표 도서관으로 좀 지정을 받았으면 하는 이제 공약을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평원동, 학성동, 원인동, 일산동 이 일대 현재 이 원도심 이 지역을 성수동을 뛰어넘는 문화 성장지구로 만들겠다는 게 제 공약에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원도심과 문화 콘텐츠를 연결하는 가장 먼저 이쪽에 시급히 시작해야 될 일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공약 가운데는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안도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또 접근해야 할 과제들도 있을 텐데요.
이 가운데 임기 내에 반드시 완수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 제 욕심 같아서는 지금 125개의 제가 핵심 공약을 내놨는데 네. 모두 임기 내에 좀 하고 싶은데 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첨단 산업 중심의 원주 대전환 같은 경우는 이게 중앙정부와도 좀 같이 시작해야 될 일이지만 이 금방 1, 2년에 이게 해결될 일은 아니고요. 네. 시간을 좀 두고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원도심 문제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이 원주의 이 경제 구조를 잘 살펴보면 소상공인들이 주로 지탱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소상공인들께서 이렇게 만나보면 아주 어려움을 토로하시거든요.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소상공인들께 예컨대 창업부터 폐업까지 그리고 현재 영위해 나가는 그런 영업 활동까지 아주 유익하게 활동을 진행하실 수 있게 이 지원하는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취임 즉시 네. 시작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 원도심에 지금 보면 그 중앙시장 화재동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빨리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것이 더 생각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이 단기적인 과제가 있는데 아무튼 임기 내에 저의 공약을 좀 모두 이렇게 완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상공인 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 시민분들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이 유세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목소리는 무엇이었는지, 또 이를 시정에 어떻게 또 반영하실 계획이신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일단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원주시 25개 읍면동을 정말 많이 걸어 다녔거든요. 네. 때로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 적도 많았고, 그 농촌 지역 주민들 만나보면 다 같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과거에 원주시 원성군 도농 통합 이전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농촌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가장 제가 그 핵심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농촌 소멸 속도가 매우 가파르고 빨라졌다. 청년농이 없다는 거예요. 네. 지금 아마도 좀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40세 이하의 지금 농촌 인구, 농업 농촌 인구는 뭐 숫자를 셀 정도로 아주 빈약합니다. 네. 이 구조를 빨리 바꿔줘야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원주가 또 원주를 지탱해야 될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문화인데, 지난 4년은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 문화에 대한 이런 인식이 좀 매우 부족했었다. 현 시정이.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이거를 어떻게 다시 원상복구할 것인가를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저는 꿈꾸고 있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정 운영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좀 이어가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의 그 기본적인 정치 철학은 시민 주권 시대라는 겁니다. 이 시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원주 시청이 있는 것이고, 뭐 시정, 대통령, 도지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있으니까 시민이 있다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빨리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는 행정의 중심이 반드시 시민을 가운데 놓고 이 방향을 잡아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도 취임이 시작이 되면 제가 가장 먼저 시급하게 될 것이 원주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될지, 시민들과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할지는 이 원주시청 조직도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를 만들 때도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아주 적극 수렴해서 방향을 잡아 나갈 생각입니다. 네, 선거 과정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도 있었고 또 경쟁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원주시 전체를 이끌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 통합과 또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원주 시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끝으로 말씀 전해주시죠.
네. 뭐 어느 사회나 조직이건 모두 이제 갈등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거라는 것은 이 민주주의 이 제도에서 아주 합리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가 끝나면 이 갈등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통합을 하는 그리고 소통하는 과정들이 매우 어려워지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런 것도 지금 원주에 많이 심화되고 있는데 빨리 이것을 통합의 절차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행정에서 만들 수 있는 구조 틀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각종 위원회도 좀 다시 한번 시민 통합형 그런 위원회로 좀 개편할 생각이고요. 원주를 대표적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심적인 위원회도 그런 시민 통합형으로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원주 시민들께서 정말 일 열심히 했던 부자열이다 이런 모습으로 남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정말 원주를 땀으로 한번 제가 적셔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원주시를 이끌어갈 방향과 또 구체적인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선거를 통해 제시된 공약들이 실제 시정 속에서 어떻게 풀려나갈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열 원주시장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횡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횡성한우죠. 그런데 이제는 한우를 맛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호수길과 숲길을 걷고 지역 문화를 함께 즐기는 체험형 관광 상품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혜 리포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름부터 눈길을 끄는데요. 소 한 마리 먹고 가세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말 그대로 횡성에서 한우도 먹고 관광도 하고 선물까지 받아갈 수 있는 체험형 미식 관광 상품입니다. 횡성문화관광재단이 올해 새롭게 선보인 프로그램인데요. 횡성의 대표 브랜드인 횡성한우와 지역 관광 자원을 함께 묶어서 관광객들이 하루 동안 횡성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횡성을 한우의 고장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횡성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체험 콘텐츠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요. 횡성문화관광재단은 단순히 한우만 먹고 돌아가는 관광에서 벗어나 지역에 더 오래 머물며 횡성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이야기 횡성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 원경영 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횡성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횡성 한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횡성에는 아름다운 호숫길과 숲, 농촌마을 등 매력적인 관광 자원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단순히 한우를 먹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횡성만의 자연과 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한우와 관광지를 연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먹거리와 체험을 함께 즐기는 여행이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횡성의 대표 자원인 한우를 중심으로 지역 관광지를 함께 소개하면 더욱 만족도 높은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횡성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우만 먹는 게 아니라 관광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나요? 네, 서울시청에서 출발하는 당일 코스로 운영되는데요. 먼저 횡성의 대표 명소인 횡성 호숫길을 걷게 됩니다. 호수와 숲이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여유롭게 산책하며 횡성의 자연을 만날 수 있고요. 이후 농촌 체험 휴양마을로 이동해서 본격적인 횡성 한우 미식 체험이 진행됩니다. 특히 참가자마다 개인 미니화
생화로가 제공돼 취향에 맞게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데요. 횡성 한우 모둠구이와 함께 횡성 8대 명품을 활용한 로컬 반찬도 곁들여져서 더욱 풍성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식사 후에는 국립횡성숲체원으로 이동해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최근 숲을 활용한 힐링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흥찐빵 마을을 방문해 지역의 대표 먹거리와 문화를 체험하며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먹거리와 자연, 힐링, 지역 문화까지 하루 안에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관광객 입장에서도 꽤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체험이나 혜택도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횡성 한우에 대한 이야기와 부위별 특징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돼 있고요. 호숫길 트레킹과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힐링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참가자 전원에게는 횡성 한우 선물 세트가 제공되는데요. 불고기용 고기와 곰탕, 국거리용 한우로 구성돼 있어서 여행을 마친 뒤에도 횡성의 맛을 집에서 다시 즐길 수 있습니다. 신청은 로망스 투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하실 수 있고요. 6월에는 매주 토요일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가비는 99,000원인데요. 마지막으로 횡성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팀 원경영팀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계절별로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3년째 운행 중인 별빛 행성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가을에는 횡성의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동치악산 일원에서 백패킹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횡성 한우뿐만 아니라 자연, 문화, 축제 등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해 횡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횡성은 맛있는 한우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지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횡성을 방문해 지역의 진짜 매력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소 한 마리 먹고 가세요 프로그램이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시는 지금 시각 오전 8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 체육, 행사 등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서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초여름 무더위가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무더위를 날리는 국내 대표 여름 콘서트가 다시 원주에서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싸이 흠뻑쇼 썸머 스웨그 2026이 올해 다시 원주를 찾아온다는 소식인데요. 바로 다음 달 25일 오후 6시 원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이 흠뻑쇼는 2011년부터 시작된 싸이의 여름 대표 브랜드 콘서트로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싸이 특유의 열정적인 에너지부터 화려한 게스트 라인업 등 다채로운 볼거리에 관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2023년, 2024년은 원주에서 열렸지만 지난해에는 속초에서 열려서 아쉬운 분들이 많았을 텐데 올해는 다시 원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총 2만여 명의 관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바로 오늘 오후 8시부터 온라인 티켓 예매가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무더운 여름에 노래를 듣는 것을 넘어 함께 뛰고 물을 맞고 춤추며 즐기는 여름 콘서트의 매력에 흠뻑 빠지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 여름을 대표하는 축제형 콘서트가 다시 원주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네,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청 장애인 태권도 팀에서 창단 후 첫 국제대회 동메달이라는 값진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영광의 주인공은 김태훈 선수인데요. 김태훈 선수는 최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11회 아시안 파라 태권도 선수권 대회 남자 플러스 80kg급에 출전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원주시청 장애인 태권도팀 창단 이후 처음 참가한 국제대회로 김 선수는 첫 세계 무대에 도전해서 시상대에 오르며 경쟁력을 입증했는데요. 바로 국제무대 데뷔전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거라 더 뜻이 깊고요. 특히 이번 성과는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과 지속적인 지원이 결실을 봤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습니다. 김 선수는 이번 국제대회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여 기대가 되고요. 원주시청 장애인 태권도 팀도 이번 대회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기술과 전술을 보완해 경기력을 한층 끌어올 계획이라고 하니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전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우선 원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양화가 상하 작가의 개인전 안녕하세요 반짝입니다가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원주 학성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전시 제목처럼 조용하지만 단단한 인사를 나누는 전시인데요. 상하 작가는 광활한 우주에서 출발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빛으로 쓴 위로를 작품을 통해서 건넵니다. 상하 작가는 지나간 어제도 오지 않은 내일도 아닌 오직 지금만이 진짜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생명력을 캔버스 위에서 가장 아름답게 반짝이는 점으로 풀어냈다고 하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민의 애환과 시대의 그늘을 공감 어린 시선으로 그려내는 형상미술의 대표주자인 김진열 작가의 전시가 오는 7일부터 19일까지 원주 치학예술관 전시관에서 열립니다. 김진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1986년부터 1926년 원주시대라는 제목으로 총 360개의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전시회 첫날 오후 4시에는 여는 마당으로 유진규 마이미스트의 퍼포먼스 꽃이 열리고요. 그리고 오는 20일부터는 부론 서지마을 순교자 성당으로 자리를 옮겨 사흘간 연장 전시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기자님 오늘 소식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합뉴스 강원취재본부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6월 4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조원제 구성 황진영, 진행의 박다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